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특정 유튜브 강의 영상하고 또 그걸 분석한 스터디 가이드, 이걸 보내주셨는데요. 이 진정한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병 고치는 기술자,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의사가 가져야 할 더 깊은 역할, 책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명감이어야 하고 환자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사의 기준, 특히 환자와 병자를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의사에게 필요하다는 그 특별한 공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선 이 자료에서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딱 정의하는지 그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사람하고 정말 순수하게 생명 살리고 아픈 사람 도우려는 사람, 이 둘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자만 진짜 의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선을 딱 긋고 들어가요. 돈 버는 게 동기면, 자격 미달이다. 그런 의사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사의 길은 처음부터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 선택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나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자료의 핵심 개념, 환자하고 병자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봐요. 환자랑 병자요? 보통 그냥 같이 쓰지 않나요? 약간 혼용해서. 말이든 삶에서 뭔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 있잖아요. 자료 표현으로는 깝깝하고 힘들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게 쌓여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태라는 거죠. 몸은 아직 괜찮은데 속으로 힘든 상태군요. 네, 아직 뭐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면은 병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분들은 처음엔 병원보다는 뭐 종교시설이나 명상, 수련 이런 데를 찾아다니지만 근본적인 답은 못 얻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군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먼저 온다. 그럼 병자는요? 병자는 바로 그 환자 상태, 그 어려움이 해결 안 되고 계속하거나 더 심해져서 결국 몸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포나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고장나고 몸이 뒤틀리고 이런 구체적인 병을 앓게 된 사람.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병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자료 관점은 환자 상태가 원인이고 병자는 그 결과다, 이런 거네요. 순서가 있군요. 정확합니다. 환자가 먼저 생기고 그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안 되면 시간이 흘러서 병자로 간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주로 병자의 몸 증상만 다루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되는 환자 상태의 문제를 못 건드리니까 병을 고쳐도 결국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병은 다시 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많은 의사들을 수리공이라고 좀 날카롭게 표현하는 거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표현이 이 자료의 어떤 비판 의식을 딱 보여줘요. 수리공 비유는 의사들이 마치 고장난 기계 고치듯이 눈에 보이는 신체 문제, 즉 병자의 증상만 치료하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이에요. 자동차 고장 나면 부품 갈아 끼우듯이 말이죠. 근본 원인은 못 보고. 그렇죠. 왜 고장 났는지 그 근본 원인, 그러니까 환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 이런 건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한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건가요? 의사들이 일부러 외면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에서 찾아요. 지금 의대 교육 과정에서는 질병의 뭐 메커니즘이나 치료 기술, 그러니까 병자를 다루는 지식은 가르치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어려움, 즉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환자 공부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환자 공부요? 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의학 공부해도 기술적인 수리공은 될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인 거죠. 환자 공부가 빠져 있어서 수리공이 머무른다. 이야, 이거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리공 약할의 한계가 단순히 치료가 좀 불완전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봐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병이 계속 재발한다는 거고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긴 보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진짜 낫게 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의사들 스스로도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왜요? 왜냐하면 환자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여기서 그걸 질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못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질량이요? 물리적인 건 아닐 테고. 네, 그렇죠. 물리 개념이 아니라 이 자료 특유의 용어인데 뭐랄까 정신적, 영적인 역량이나 지혜, 지식의 깊이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의 근본 문제를 딱 꿰뚫어보고 해결해줄 만한 그런 질량이 부족하니까 환자를 제대로 못 도울 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사 자신도 막 소진되거나 길을 잃고 환자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병을 얻게 되기도 한다고요. 의사들이 암이나 다른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의사마저도 환자가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게 의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네, 그 점이 또 중요해요. 이 자료는 의사뿐 아니라 소위 사회 전문가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환자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모든 전문가요? 예를 들면요? 뭐 스님,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 교수, 정치인 등등 사회 지도층이나 전문가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고 그들 역시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 상태다. 이런 비판인 거죠.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든 부분도 있나요? 네, 정년 퇴임한 교수의 예를 들어요. 평생 학문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힘쓴 교수가 막상 퇴임하고 나니까 사회에 나와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환자 상태라는 거예요.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도요? 그렇죠.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 즉 질량이 있다면 사회에 기여할 일이 많아야 정상인데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건 그동안 바르게 사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당히 광범위한 진단이에요. 듣고 보니 이 장면은 뭐랄까 현대 사회와 전문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이 환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공부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의학 지식 더 쌓고 기술 연마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어떤 종류의 공부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아까 잠깐 나왔던 환자 공부, 그리고 의사 공부, 이걸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방법? 네. 즉, 인간과 사회, 자연의 어떤 근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공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의사 스스로 내적인 질량을 갖춰야만 비로소 환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의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게 사는 방법을 공부한다.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질량을 갖춘 의사는 환자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대요. 첫째는 당연히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약, 즉 명약. 이건 현재 의학의 역할과 비슷하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 바로 양식이에요. 양식이요? 먹는 거 말고요? 네,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자료 정의에 따르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른 에너지를 의미해요. 즉, 환자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 그 환자 상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신적, 영적인 자양분 같은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 그렇죠. 환자는 몸이 아프기 전에 이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바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고 의사는 이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을 처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
양식을 처방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 거라고 설명하나요? 그냥 뭐 위로나 상담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단순한 위로나 심리 상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 자료는 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삶의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려워지고 나서 병이 오는 거다, 이거죠. 따라서 병의 증상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 원리를 환자 스스로 깨닫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진짜 처방이라는 입장이에요. 아,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돕는다. 네. 즉,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환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양식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그냥 운동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을 넘어서 왜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당신 삶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의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현재 대부분 의사들은 이런 처방을 내릴 능력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정도의 말밖에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질병 치료의 핵심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데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어려움이 풀려야 병이 안 와요 라는 말이 이걸 딱 보여줘요. 듣고 보니 의사의 역할을 질병치료 전문가에서 거의 뭐 삶의 멘토나 영적 안내자 역할까지 확장시키는 관점이네요. 만약에 이런 관점이 현실화된다면 와,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요? 네,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예상해요. 만약 의사들이 정말로 환자의 근본적인 어려움이랑 병자의 신체 질환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질량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고통이나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곳이라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절에 가고 교회 갈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언급해요. 종교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진정한 의사가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줄 수 있다면 전통적인 종교나 영성 지도자들이 해왔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의사가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이죠. 이건 뭐 의료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대담하고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 질병, 행복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신체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 영적 건강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치유자로서의 의사. 정말 독특한 시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좀 복잡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진정한 의사는 돌벌이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둘째, 병의 근본 원인을 알려면 환자, 즉 정신적 어려움 상태와 병자, 신체적 질병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 의료는 병자만 다루는 수리공 역할에 머물러 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셋째, 그 이유는 의사들이 환자 공부, 즉 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 내적인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신체 증상, 병자를 넘어서 삶의 어려움, 환자, 살아가는 방식, 바르게 사는 방법,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 양식까지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걸 위해서 의사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특별한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뭐 젊은 세대든 기성 전문가든 다 같이 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유튜브 강의 영상과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진정한 의사에 대한 정말 이례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을 탐색해봤습니다. 환자와 병자라는 독특한 구분법,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리공이라는 날선 비판, 그리고 단순 의학 지식을 넘어서 바르게 사는 방법과 양식이라는 정신적 차원까지 요구하는 공부의 필요성까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들은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 특정 자료들에 담긴 하나의 독특한 관점이라는 점,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하나 열어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교수, 종교인,
같은 사회의 많은 전문가들, 심지어는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어떤 면에서는 환자일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시사하거든요. 자료에선 좀 극단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100%가 환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100%요? 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쌓여서 결국 신체적 질병이나 다양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식으로든 환자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의사나 종교 지도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당신 스스로 삶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